여기가 개발된다고 할 때는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어요. 택지 개발 사업은 조금 더 큰 범위,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은 작은 범위, 작게 복합적 개발, 택지 개발 사업은 크게 주택 공급 목적,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가 아니라 외곽지에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하는 게 택지 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상위 계획에는 주택 종합 계획이고, 도시 개발 사업은 보통 도심지 인근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 계획에는 도시 기본 계획이고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기능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이제 이걸 배울 것인데, 택지 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주로 개발이 되고 도시 개발 사업은 수용, 환지 혹은 이 두 개를 섞은 혼용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서 이게 같이 해서 개발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은 택지 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자만 시행할 수가 있고요. 도시 개발 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혹은 민간 공동 다양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택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 주거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외곽의 싼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성 목적보다는 공공성의 목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은 규모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주상 공록, 이게 어우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와 일자리, 상업,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인근에 개발이 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반하게 되고 발전하는데 시간이 더 빠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아까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거를 합친 게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해주고 돈 주고 시행사가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수용 방식이고요. 그때 이제 토지 보상에 따라서 깃발이 꼽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깃발이 꼽히는데, 하얀 깃발은 이제 강제 수용된 토지를 표시해 주고요. 노란 깃발은 토지 보상이 지체될 때 노란 깃발이 꼽힙니다. 다음 이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지연될 때 노란 깃발, 다음 이제 파란 깃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게 이제 파란 깃발이고요. 다음 이제 빨간 깃발은 토지 보상 완료됐을 때는 빨간 깃발, 이렇게 이제 깃발별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은 돈 주고 사는 거,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돈이 많이 없거나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지 땅,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시행자가 우선은 들고 와가지고 개발을 먼저 하고 다음에 다시 그 토지주에게 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다 해서 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1번의 땅이 있었습니다. 요때 당시에는 1000평이었어요. 1000평이었는데 요때는 얼마? 100만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평에 100만원이면 10억입니까? 네,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시행자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여기에는 도로도 들어가고 뭐 공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가 줄어들어요. 얼마큼? 400평이 줄어들어서 600평이 되는 거예요. 600평. 그래서 600평만 원래 토지주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를 환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신에 땅이 좋아지니까 평당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3, 6, 18, 18억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의 자산은, 땅은 얼마큼? 40%가 줄어서 1000평에서 600평이 되는데 자산 가치는 10억에서 18억이 되니까 8억이 오르게 되죠. 1.8배가 오르게 됩니다. 요때 이제 토지 시행자는 개발 비용 대신에 땅을 대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땅을 환지, 이렇게 돌려받는 거를 환지, 공사비 대신에 들고 가는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일단 이제 간보율이라고 해서는 아까 1000평에서 600평만 돌려받았죠. 그래서 400평이 어떻게 날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토지 부담률 혹은 간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보율은 환지 전에 내가 1000제곱미터였는데 환지 후에 20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면 1000분의 200 해서 20%가 줄어들었다. 이게 토지를 부담했기 때문에 토지 부담률 혹은 간보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1000평의 땅이 이제 평당 100만 원이라서 얼마? 10억이 됐는데 이게 600평으로 줄어들었고 땅값은 3배가 올라 버렸어요. 근데 땅이 면적이 줄었죠. 그래서 18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 가치는 1.8배가 올랐죠. 근데 여기 중심지는 이렇게 택지 개발이 되면서 됐는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 외곽지는 간보율 적용을 안 받죠. 땅이 뺏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값은 2배가 오릅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100만 원 할 때 여기는 50만 원인 거예요. 5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2배가 오르는 거예요. 2배가 오르다 보니까 2배가 오르면 원래 나는 이제 1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1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여기는 개발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반값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억이죠. 2배가 오르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땅값 상승률은 중심지가 3배가 올랐어요. 100에서 300으로. 근데 간보율을 적용받으니까 실제 수익은 1.8배가 되는데 중심지에서 바로 인근의 외곽, 그러니까 개발지 바로 인근은 오르기는 상승률은 2배인데 실제 자산 가치도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택지보다도 택지 개발지보다도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수익률이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개발지보다는 개발로 통한 수혜 지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고수들은 재개발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보다도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부지나 주택 부지 등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 하면 재개발되는 곳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선점하는 게 이제 고수들인 거예요. 다음 이제 택지 개발이 되고 나면 택지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개발될 때 나는 주택을 들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주자 택지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땅을 들고 있었다. 개발지 안에 땅을 들고 있었다면 협의자 택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는 점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1층에 점포를 할 수가 있고 협의자 택지 땅만 들고 있었다면 주거 전용으로 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주자 택지는 조성 원가의 7, 80%니까 훨씬 쌉니다. 그러나 협의자 택지는 감정 가격에 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성 원가가 감정가보다도 싼데 이 원가에서도 7, 80% 가격이 사기 때문에 매우 더 좋은 땅을 더 싸게 사고 여기는 덜 좋은 땅을 덜 싸게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가 협의자 택지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만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상가도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 용적률 자체도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자체도 더 높아요. 이게 이제 고덕 신도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주자 택지는 상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층에 상가가 들어가고 다음 이제 원룸 그 다음에 주인세대 이런 형태가 되고요. 협의자 택지는 땅만 들고 있었으면 협의자 택지를 살 수 있는 권한, 안에 개발지 안에 주택이 있었으면 이주자 택지. 그래서 협의자 택지는 이렇게 상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층수 제한을 받고 세대수 제한을 용적률 제한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지에 땅을 살 거면 땅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있는 거, 주택이 사는 게 더 좋고요. 주택보다 더 좋은 거는 상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상가가 있었다 하면 생활대책용지라고 해서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 종사자에게는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입니다. 이거를 이제 필드에서는 상가딱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주는 게 아니라 상업용지를 살 수 있는 분양권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를 말한다. 그래서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상업용지는 보통 300평 내외이기 때문에 생활대책 용지를 받는 분들끼리 혼자서 이걸 다 사기가 힘들어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결성해서 상업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 분양으로 매입되는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 상가딱지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생활대책용지인데, 이거를 살 수 있으면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개발지,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에서 가장 좋은 게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살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돈이 있어서 크게 벌고 싶으면 생활대책용지, 개발지 안에 투자할 때, 작은 돈이 있으면 이주택지를 보는 거예요.